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이대 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김민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 달갑지만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그렇다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환자분의 알레르기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악화되는 계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 주로 봄철에 악화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꽃가루에 노출될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요.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는 환자분과 같은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봄철 꽃가루는 주로 수목화분, 즉 나무에서 발생한 꽃가루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 외에도 봄에 악화되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오염물질, 피부 감염 같은 것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로운 옷이나 새집 증후군과 같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다양한 악화 원인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아토피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그리스 어원이 있는데 뜻을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원인을 알기 어려운 질병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 것 같은데, 자, 아토피 피부염은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아주 복잡한 발병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면역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로 인해서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과 면역 시스템의 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 발병 원인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 그리고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세포에 포함되는 필라그린이라는 물질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피부 장벽에 기능 상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다른 다양한 환경 요인도 아토피 피부염과의 발생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산 시 분만 방식 또는 이제 도시에서 사는 것, 그리고 영아의 경우에는 일찍 시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항생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시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아토피 증상 하면은 가려움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서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경우를 본 것도 같은데 이 외에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네, 그 외에도 발진, 부종, 건조증, 피부 벗겨짐, 진물, 고름, 그리고 딱지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아주 만성화된 경우에는 태선화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덩달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수면장애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소아 환자의 경우 60%,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83%까지도 환자들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이런 것들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관된 근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만이나 저신장 같은 성장 장애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많은 만큼 그만큼 이 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또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올바른 정보와 틀린 정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스테로이드 공포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아주 독한 약이라고 생각하셔서 꺼리는 경우가 많고요. 잘 바르지 않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국소 스테로이드제, 즉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는 대체적으로는 안전한 약이고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사용 가능한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역가가 높은 강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거나 또는 얇은 피부에 쓸 때,
특히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내분비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약제입니다. 네. 오히려 스테로이드 공포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발생해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 먹는 분들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면역력.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에 면역 기능 이상이 관련되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기르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보셔도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를 증명한 연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 아토피 치료법이었군요. 이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은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가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아토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심한 가려움증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만성이나 재발성의 습진 병변이 특징적인 몸의 분포를 보이시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세 이하에서는 얼굴이나 몸통 그리고 사지의 겉쪽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2세 이상에서는 얼굴, 목 그리고 사지의 굽힌 부위, 즉 팔 오금이나 다리 오금처럼 굽히는 부위에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처럼 어떤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진단에 중요한 부소견들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런 중요한 주소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좀 피부가 가렵거나 이 구부러지는 굽히는 부위에 대해서 어떤 습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환자분이 오시면 일단은 환자분 병력 청취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듣고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양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피부 양상에 따라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고요. 필요시에는 혈액 검사와 같은 기초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예. 국소스테로이드제입니다. 네. 이러한 국소스테로이드제는 현재의 피부염증을 가라앉히고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국소스테로이드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소 면역 조절제, 즉 칼시누린 이니비터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런 국소 면역 조절제는 국소스테로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위축의 위험이 없고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얼굴이나 피부가 얇은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국소스테로이드제와 함께 사용하면서 국소스테로이드제 사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예.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광선 치료나 전신 스테로이드제 또는 전신 면역 억제제 사용도 고려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성인 환자를 위한 생물학적 주사제도 개발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토피 환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습관이나 아토피 예방법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의 보습제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는 피부 장벽에 기능 이상이나 결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건조증이나 수분 손실에 대항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알레르기 물질을 침입하는 것을 막아줘서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예. 아토피 피부염 증상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보습제를 자주 듬뿍 발라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급적 첨가제나 향이 없는 것들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어떤 보습제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사실은 어떤 것이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부담 없는 비용으로 구매하셔서 자주 듬뿍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욕 후에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바로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예전에는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목욕을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 샤워는 권장하고 있고 다만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시고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때 사용하는 바디 클렌저도 될 수 있는 한 중성이나 약산성 그리고 향이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으로 쓰는 것이 좋겠고요. 아토피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항원이나 자극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면역력에 혼란을 주는 그런 습관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운동도 꾸준히 하고 몸에 맞는 맛있는 음식도 잘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